네, 지금부터 경어 대선사 선양 출판물 강좌 제971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기의와 반야심경이 있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기도, 거룩한 가르침에 거룩한 스님들께 반야바라밀다심경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세기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고 공이여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이비설신의도 없고 색성력 위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한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이 다한까지도 없고 고진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어둠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최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 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힘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밀다 주를 바라리라. 아제 아제 바라제 바라 승하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승하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승하제 모지사바
지난 시간에 뭐 하다 끝났냐? 삼수갑산. 지난 시간에 프로메테우스냐? 프로메테우스 같은 소리. 여기 영원한 형벌을 받는 프로메테우스라고 했는데 형벌을 받은 건 아니고요. 경호선사가 뭔 형벌을 받은. 그리고 경호는 실종자였죠. 실종자였는데 찾았어요. 얼마 만에. 열반하신 지 1912년에 열반하셨으니까 2012년 때 우리가 100주년을 했고요. 그죠? 2017년에 찾았으니까 105년 만에 경호선사의 그 본 모습을, 존적을 찾게 됐죠. 그 다음에 그리고 경호는 실종자이기도 하다. 경호의 실종과 불기는 돌아오지 않은 망국의 조선 때문에 더 그랬죠. 식민지 대한제국의 공간과 시간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너무나 조선적인 비극적인 비극이 응축돼 있었죠. 경호선사가 태어날 때도 경호선사는 1849년이라는 끔찍한 철종 때에 태어났어요. 철종. 여러분, 철종이 얼마나 비극적인 왕인지 아시죠? 순조 밑에 자손이 없어가지고 헌종 밑에. 그래서 강화도령이죠. 나무꾼이 강화도에서 나무꾼을 끌어다가 왕에 올렸어. 이거 고쳐야 되는데 이게 잘 안 고쳐져. 무슨 수를 써도 안 고쳐져. 허기야 강의를 평생을 강의한 것 같은데 교직생활에서부터 시작해서 24살 때 교직생활에서 40년을 죄송해요. 그래서 이 철종이 우리나라 왕 중에서 거의 너덜너덜하죠. 조대비가 수렴청정을 해가면서 철종, 그죠? 그래가지고 그 조대비 밑에서 흥선대원 분이 타락과 형세를 하면서 고종황제를 왕위로 세우고 뭐 그런 우리나라의 비극이 있잖아요. 하필이면 경호선사가 철종 1년일 거야 아마. 그것도 에이구 볼까. 제가 알기로는 철종 1년으로 알고 있는데 뭐냐, 1849년 이 운명적인 우리 경호선사, 그죠? 응? 인터넷이 안 돼? 이런, 으씨, 뭐야? 인터넷이 안 되네? 됐다. 에이. 1849. 헌종인가? 헌종 같은데. 에이씨, 나네. 헌종인 것 같아. 헌종. 1849년 헌종. 철종이 있는 아니가. 그렇지. 철종 1년이 맞아요.
헌종이 1849년에 죽으면서 헌종 1년이 되니까 경화선사는 아주 끔찍한 꼬질꼬질한 세상에 그때 태어나셨어요. 철종 1년 뭐냐? 우리나라 조선이 가장 비극적인 해에 경화사가 태어나셨고, 그 비극을 또 다 봐요. 어디까지? 경술, 국치, 뭐냐? 한일합방까지 다 보죠. 그 징글징글한 8.15 해방은 못 보시지만, 어쨌든 이 일본한테 나라를 뺏기는 그런 비극적인 것까지 다 눈으로 보시고, 또 자신이 그거를 몸으로 저항해 가면서, 그렇게 해서 경화선사의 운명이 끝나요. 비극적인. 한국선의 중흥제라고 하는 경화는 그가 열반에도 100주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100주년은 2012년 1912년 4월 25일 날 열반하시죠. 늘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경화의 말년 삼수갑산에 대한 논의는 징글징글했죠. 저도 박사 논문 쓸 때 가장 뒤가 캥기고 깨름직한 게 큰 소리를 빵빵빵 치려고 하는데 이 삼수갑산이 항상 걸렸어요. 이것들을 어떻게 해서 한 방에 막일까 하다가 생각해낸 게 제가 경화의 삼수갑산과 상체사상이랬죠. 삼수갑산과 상체사상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스님이 사상은 개뿔, 그게 무슨 사상이냐. 아니 상체사상이라니까요. 그거의 시초가 해가 상체라고. 근데 끝끝내 사상자 안 빼면 통과 안 시켜준대요. 그래가지고 엄청 힘들게 통과가 됐고 징글징글하죠. 그리고 또 그거에 또 맞붙여서 1912년 때 이거 지금 불교 평론 있잖아요. 100주년 기념으로 불교 평론 가을호에 불교 평론은 참고로 월정사에서 발행하는 개간지 같아요. 개간지. 가을호라고 하는 걸 보니까 개간지 같은데 수덕사에서 설정스님이 뭐 후원금을 대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난리가 나가지고 설정스님이 뒤집어 엎어서 폐간까지 왔어요. 폐간. 그랬더니 또 뭐 교수들이나 막 이런 학자들이 나서가지고 막 폐간 반대 운동이 일어나고, 뭐 어떻게 보면은 경화선사에 대해서 가장 그 역사상으로 가장 큰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후학들이 일으킨 후학들이. 그래서 경화의 주색과 삼수갑산이랍니다. 제목이. 나는 경화의 삼수갑산과 상체라고 써놨더니 그거를 본 따가지고 경화의 주색과 삼수갑산이라는 아주 희한한 제목으로 논문을 했죠. 그래서 난리가 났었어요. 불교 평론이 폐간이라는 사태로 벌어지게 돼가지고 몇 개월 동안 폐간했었죠. 그때 이제 저도 이제 대항하고 달라들고 뭐 어떻게 보면은 제가 그때 박사 1학기 다닐 때인 것 같아요. 학교 갔다가 오니까 난리가 났어.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렇게 두 주먹을 이렇게 불끈 쥐는 계기가 되고, 사람은 역경과 시련이 오면은 세져요. 세져. 저도 역경과 시련을 많이 겪으면서, 아시죠? 그냥 종단의 머시에 휘말려서, 그냥 스님들 세계는 더 복잡해. 나는 거기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서 엄청 애를 썼고, 심지어는 경화연구소를 달라고 그러는데 거기까지 주려고 하기 일보 직전에 빠져나왔죠.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복잡해요. 스님들 세계는 복잡하고, 또 일반인 알기를 개똥으로 알아가지고 힘들죠. 그래서 이제 이 폐간까지 이어지는 사태가 벌어지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저도 이제 그때 그 신문에 막히고 하고 막 이런 게 있었죠. 그럼으로써 이 경화선사에 대한 내가 연구는 더 깊어지고 더 강해지고 그렇게 됐어요. 이처럼 경화의 북행을 주색에 주색과 삼수갑산이라고 한 것도 분해 죽겠는데, 경화선사가 언제 주색했냐? 살다가 별꼴을 다 봐요. 경화선사가 주색했나요? 아이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도 마세요. 경화선사는 주색이라는 그거는 말했잖아요. 이 술은 왜 마시기 시작했다 그랬죠? 이거 피부병 고치느라고 문둥이를 돌보다가 천장암에서, 그래서 또 그 피부병을 고치려고 7년간을 고생을 하시는데, 경화선사 그 전봉준한테 보낸 서간에 써 있다 그랬죠? 내가 7년 동안 이렇게 자네가 준 그게 아마 내가 보기로는
진씨 소유라고 하는 걸 보니까 아마 거기가 아마 거기 아닐까. 거기 구절암에서 거기서 거기 7년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진씨 소유의, 그러니까 그 전봉준 장군 휘하에 있는 진씨 소유의 땅, 마른 꽃이 피는 곳이라고 하는데, 마름하고 구절초하고는 달라요. 근데 경화선사도 구절초가 또 피부병이 좋다 해서 거기 구절암에 많이 계시죠. 엄청난 구절초도 해먹고, 그 구절초가 삼수갑산까지도 가서 그 제약상 조씨가 이렇게 꺾어다 주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마름꽃이라는 것도 피부병에 좋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가 이제 서간에 남아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또 그 닭똥집에다가 개소주를 섞어서 먹으면 그게 그 피부병이 좋답니다. 근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개소주는 개소주가 아니야. 닭게 짠 개소주예요. 개소주 아시겠죠? 개소주 말고 개에다가 소주를 한 게 아니고, 아침부터 소주 얘기 나오기 시작하네요. 아침부터 소주 얘기 나오기 시작해. 이 개소주가 아니고 이 개소주란 말이에요. 개소주 아시겠죠? 그러니까 경호선사가 드신 거는 이 닭게짜, 이 개 말고, 멍멍이 이거 말고, 이거 말고 닭게짜는 닭 알죠? 그래서 닭똥집, 우리가 말했어요. 닭똥집 여러분 뭔지 알아요? 난 닭똥집이라는 걸 들어보기만 했지 머리탈 나고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먹어본 적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고. 하여튼 닭똥집에 소주를 섞어서 그걸 먹으면은 피부병이 나는다 해서 이제 그걸 개소주라고 한다는데, 개소주 그랬는데 결국 나섰을까요? 안 나섰어요. 삼수갑산에 가서는 나섰을까요? 안 나섰어요. 슬픈 일이죠. 그래서 이 경화선사가 내가 이렇게 어리석게 여기 피부병이 매달리는 게 내가 헛된 시간을 보낸 것 같다, 어리석다라고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이제 전봉준 장군한테 보낸 서간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갖다가 추색이라고 지랄을 하더니 또 거기에다가 또 반성한 참회형 은둔이다, 이런 얘기지. 슬픈 얘기죠. 경호선사가 뭘 참회해야죠? 속상해요. 왜 은둔해야죠? 속상해요. 해석한 사태까지 빚어지는 가운데 최근에 김호성 교수 아시죠? 인철과 교수예요. 동국대학교 인철과 교수죠. 2012년 불교 평론 가을의 기고한 경화의 주색과 삼수갑산이라는 논문과 관련하여 경화의 삼수갑산 북행에 관한 민감한 주제를 다룬 책을 펴냈어요. 그 제목이 뭐더라? 경화의 얼굴이다. 경화의 얼굴. 김호성은 이 책에서 그간 세간에 비춰진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선승 혹은 모순이 뒤덮인 파계승이라는 이분법적인 틀을 깨고 자신만의 시각에서 바라본 새로운 경어의 모습을 보여줬다. 그는 서로가 본 경어의 얼굴을 맞춰가면서 토론하다 보면 경어가 갖고 토론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김호성 교수님도 경어 스님을 비호하기 위해서 다들 비호하려고 경어선사를 많이 하는 반면에 어쩌다가 가물에 콩나듯이 하나씩 그 하근기들이, 초짜들이 경화선사를 덤벼 조족지혈이죠. 그런데 대부분들은 다 경화선사를 옹호하려고 했어요. 물론 뭐 저는 막 쌍심지를 들고 옹호했지만 김호성 교수님도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경화의 얼굴을 맞춰가자. 그러면 가까이 갖고 있었던 경화의 얼굴에 그렇지 않고 그냥 원래 경화선사는 그냥 그 모습이었어요. 깨달은 자의 모습 그대로. 그가 어떤 행위를 하건 어떤 행동을 하건 어떤 행위를 보이건 그냥 그 자체가 깨달은 자의 모습이라 뭐하지 않아. 업에 달라붙지 않아. 뭔 말인지 알겠죠? 전생업은 있어서 그 업을 전봉준과 인연으로 해갖고 그거를 받았을지언정 상체는 남아있을지언정 말 그대로 상체는 있을지언정 새로운 업을 만드는 그러한 구질구질한 행동은 원래 없는 거죠. 왜? 깨달은 자의 행동은 원래 그래요. 그래서 가까이 갈 수 있으라는 취지라고 죄를 집히려게 된 동기를 밝히고 있더라. 그래서 이 경어의 얼굴이라는 김호성 교수의 책의 중심은 경어의 삼수갑산을 입전수수인가 은둔인가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두 개 타지요. 뭐 입전수수도 되고 플러스 알파 은둔. 왜?
천봉준 장군 때문에 쫓겨갔으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돼가지고 본의 아닌 입전수 플러스 은둔이라는 알파가 들어있는데 사실은 입전수라는 자체가 은둔이잖아요. 왜? 나를 천명의 성인이 나를 알아보지 않게 하고 옆에 있는 부처도 모르게 하라고 그랬는데 다행히 경호선사는 그걸 잘 했어요. 만약에 거기서 뽀록이 났다면 우리 경호선사는 아마 사형을 당했을 수도 있어요. 그죠? 뽀록이 났다면. 사형을 당하지 않았고 잘 그 삶을 살려 가신 걸 보면 어떻게 우리가 막을 수 있었겠습니까만 전봉준을 통해서 경호선사가 새롭게 다시 진짜의 그 본 모습으로 그 위상을 드러내면서 잘 살다 가시지 않았을까. 부처님의 그 열의 10호 중에 선서 있잖아요. 선서 세간해. 그 참 좋아하거든요. 잘 살다 가시고 세간해다 이럽니다. 그래서 좀 슬프긴 하지. 문제로 고찰했다. 그는 경화가 만년의 삼수갑산으로 떠난 것과 관련된 기존 돈을 입전수수이냐 은둔이냐 두 개로 줄였어. 패러다임으로 나눈 뒤 이에 대한 한계를 지적했어요. 왜? 이분도 맞는 말이죠. 입전수수라고 하기에는 왜 굳이 삼수갑산으로 가서 왜 다 모든 걸 그렇게 하고 살았냐라는 것과 은둔이라고 하기에는 뭐 달라고 은둔하나. 참 복잡한 패러다임이 있죠. 김호성은 윤차의 은둔이나 도피에 관한 견해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윤창하는 당시 논문에서 경화가 자신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과 시비를 떠나 경화선사는 아무리 원색적인 비난을 하고 시비를 하든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응? 그거 하나의 그냥 콧등에 반기로도 안 꼈어요. 다만 내가 역적으로 몰려서 처형을 당하면 그때는 뭐 역적은 그저 무조건 사형이고 삼적을 멸했으니까 삼적을 멸하니까 줄줄 사탕으로 다 죽게 생겼어 지금. 그래서 두려워했던 거죠. 그걸 가장 두려워해서 자신으로 인해서 내가 알려진 인물이라는 것 때문에 나는 알려진 인물이라 깨닫고 중이고 뭐고 부처고 나는 살잖아요. 부처고 뭐고 나는 뭐로 살아야 되겠다. 뭐야? 나귀해를 보내겠다 하잖아요. 부처니 중생이니 나 그런 거 몰라 이렇게 쓰셨죠. 이해가 가죠. 비난과 시비를 떠나 아는 이가 없는 서북단 오지로 떠난 것을 보이며 아는 이가 없는 서북단 오지로 떠나려고 하지 않았어요. 경호선사는 삼수갑산이 목표가 아니었어요. 그냥 무작정 북으로 행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황해도 곡상군 신평면을 거쳐서 또 묘양산을 들려서 벽동군 청명학교를 들려서 거기서 장진강가를 거닐며 그 다음에 개마고원으로 들어서 가지고 장뚫어버려 와서 결국 누구를 만나 김탁이라는 사람을 만남으로써 거기에서 내려놨는데 거기에 강계에서 처음에 김탁을 만나면서도 내가 여기 변두리 성곽해서 이 변두리 성곽이죠. 거기가 강계가 내가 이 변두리 성곽에서 머무는 게 옳지 않은 것 같아. 나 떠나야 돼. 라는 서회라는 시를 네 편을 남기거든요. 서회 글로써 감회를 적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글로써 감회를 적다는 건 경호선사가 솔직함을 조금 많이 드러낸 시라고 할 수 있죠. 그게 네 편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그 첫 번째 시에 내가 이 변두리에 머무는 거 조금 이거 잘못된 것 같다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아이고 이거 참 좋네. 예의범절도 있고 이제 거기에 그 사이에 그냥 김탁이 사람들을 소개해가지고 유생들을 26명이나 만나다 보니까 못 떠나? 여기 참 좋네. 그냥 여기서 미끄러진 김에 그냥 여기서 쉬어갈까? 라고 하면서 그냥 쉬어가고 싶다. 이곳에 깃들이고 싶다. 얼마나 그냥 숨어야 되는데 숨어야 되는 거를 깃들이고 싶다라고 하는 시로 이거를 써놨으니 아주 속 터져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결국은 머물게 되는데 이제 거기가 경호선사가 이제 전생에 갚아야 할 상처가 아닌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한일합방이 되면서 더 숨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 갑산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그거를 삼수갑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삼수갑산이란 새로운 그 어떤 단어가 생겨난 거예요. 무슨 단어? 경호선사 때문에 그냥 삼수갑산 그러면 북녘 다. 하지만 좀 더 줄이면 갑산군 웅이반이기죠. 갑산. 근데 거기에 이제 삼수는 장진강, 부정강, 허천강이라는 삼수가 있죠.
그거를 삼수갑산이라고 하죠. 그냥 오지 중에 오지죠. 그러니까 말하면 뭘 하겠습니까. 그러한 곳에 경허선사의 상체가 있더라 이런 얘기요. 그래서 윤차 김어성은 윤창화의 은둔이나 득비 윤창화는 당시 도문에서 경허가 자신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과 시비를 떠나는 이감은 떠난 것으로 보인다 그랬죠. 그렇지 않아요. 이름을 박난주로 바뀌고 유생차림으로 입적한다면서 그러한 심정을 유추할 수 있다고 주장. 천만의 말씀이죠. 경허선사는 작정하고 삼수갑산으로 갈 생각도 없었거니와 북으로 가다가 보니까 꺾었어요. 거기서 어디서 그 벽동학교 벽동군 창명학교에서부터 우연성으로 해가지고 위영군에서 벽동군으로 넘어가면서 꺾이죠. 북으로, 그것도 북으로죠. 계속 가는 게 북으로였어요. 근데 이름까지 바꾼 거는 이름 바꿀 생각은 털 끝도 없었죠. 근데 이제 경허선사가 어디에 가가지고 그 강계에 가서 내가 이름 없이 지내는 거 남아의 부끄럼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첫 번째 경허사가 내 이름은 박난주라고 말한 건 누구랬죠? 김탁이죠. 동네 놈들한테, 동네 깡패들한테 뒤지게 두드려 맞고 주막에 그 주모를 희롱했다 해가지고 두드려 맞고, 아유 어르신 범상치 않아 보여? 어르신 조남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라고 하니까 네 이놈 너는 남의 삭싸움에는 왜 끼어드느냐 이런 얘기죠. 그 삭싸움이 뭐죠? 돈 내고 하는 싸움. 경선사가 삭싸움을 걸었어요. 탁배기를 걸었던지 하여튼 저놈들이 나를 때릴 거라는 예상을 하고 거기다가 상매를 벌기 위해서 걸었는데 죽을 만큼 맞은 뒤에 김탁이 나타나서 너는 남의 삭싸움에 왜 끼어들어? 내가 돈 내고 하거든 지금 술값 내고 이래가면서 하다가 조남이 어찌 되시온지요 어르신 하니까 내 이름은 박난주라오. 거기서 즉각적으로 나온 거죠. 그런데 하필이면 왜 박씨? 어머니가 밀양박씨니까 그러죠. 난 초라자예요. 그러니까 유생들하고 좀 친해 보려고, 유생들은 이제 사군자가 매난국직이잖아요. 매난국직 중에 난, 경사가 난을 좋아해요. 또 왜냐면 또 북쪽에 가서 시를 하나 쓰셨는데 난초도 좋고 매화도 좋고 연꽃도 좋고 다 좋아. 근데 뭐보다 이것보다 다 더 좋은 건 뭐더라? 이것보다 더 좋아. 매화도 좋고 난초도 좋은데 연꽃도 좋은데 그거보다 더 좋은 거. 여러분 경선사가 가장 좋은 꽃이 뭔지 알아요? 거기다 그렇게 시 하나를 남기셨어요. 매화와 난초보다 더 좋은 것은 봉선화더라. 봉선화는 봉황의 봉자도 비범하거니와 신선선자를 썼잖아요. 봉황봉에 신선선자를 쓴 그 봉선화라는 꽃 있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봉숭아꽃 물들이는 거. 아이고 그런데 저도 이 봉선화꽃을 엄청 좋아했거든요. 어릴 때 그냥 해마다 이 봉선화꽃 물들여달라고 맨날 아버지한테 졸르고 이거 띵띵띵 묶어가지고 밤에 자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 경허선사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봉선화라고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했는데 경허선사가 난자를 듣고, 주자는 이제 두루주라고도 하고 고울주라고도 하잖아요. 물댈주라고도 하죠. 천주 할 때 주자 있잖아요. 물댈주. 그래서 경허선사 고향은 경허선사의 이름은 갑자기 박난주로 둔갑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일부러 뭐 이름을 바꾼 것도 아니고, 또 유생 차림도 그래요. 경허선사는 처음부터 유생 차림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경허선사가 자신의 그 모든 직함을 버리고, 승려로서의 직함을 버리고 마지막으로 모습을 드러낸 게 어디예요? 안변 서강사에서 증명법사, 그죠? 개근불사 증명법사를 해준 다음에 그날 새벽에 나오셔. 잠도 안 주무시고. 어쨌든 그날이 음력 10월 15일 결제 날이겠죠. 해주시고 그 다음날 새벽에 안변 서강로를 지나며라고 시 하나 지으시고 먼 산바닥에 나타났는데 그 모습이 완전 괴승이죠. 이 머리에는 그 뭐죠? 떨어진 패랭이 같은 거 하나 둘러쓰고, 그게 바로 이제 그걸 뭐라고 그러죠? 뭐라고 하던나 그거. 그 이제 유생들 쓰는 거 하나 둘러쓰고, 그 다음에 이제 옷은 반은 승려고 반은 거렁뱅이요. 이게 뭔 모습인지. 그래서 지팡이 하나 들고
이제 밑에다가 집시나 딸랑딸랑 걸치고 뭐 거기 그 경어 1화에는 고기 덩어리 하나도 거기다 더렁더렁 매달았다고 써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보니까 그게 바로 뭐 같아? 완전히 이게 무슨 괴승 모습이 나타나가지고 거기서 죽다 살아나죠. 그랬기 때문에 이 경호사는 일부러 작정을 하고 유관 속복을 하고 또 뭐 이름 바꾸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즉각 상황 닥치는 대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나중에 그런 괴이한 모습을 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 강계에 이거 하면서 안주하면서부터는 이제 진짜 유관 속복을 하고 서당 혼몽의 모습으로 이제 드러나죠. 여기서 김호성의 경어의 삼수갑산에 대한 그 입전수수와 은둔의 두 가지 시각은 삼수갑산이라는 지역에서 본다면 경어가 입전수란 중생들의 삶의 현장을 택해 스스로 들어간 거죠. 어찌됐건 간에 스스로 택해서 갔고 상대적으로 경어가 활동했던 남쪽의 시각에서 본다면 경어의 북행은 은둔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게 그의 논리죠. 은둔 플러스 입전수수가 다 맞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김호성은 입전수수가 은둔일 수 있다는 새로운 시각의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는 그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삼국유사에서 은둔이라는 편목이 따로 있음을 밝히고 은둔을 꼭 부정적으로만 볼 수 없다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김호성 교수님은 삼국유사에서 끌고 오는데 이 은둔이라고 하는 자체가 긍정적 은둔과 부정적 은둔이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은둔이라고 하는 것은 삶을 피세잖아요. 피세, 세상을 피해서 가는 거니까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이 많죠. 은둔보다 더 나쁜 거 은닉이 나쁜 거죠. 뭔 죄를 짓고 숨어 있으려고 그러고 어떤 의도를 갖고 이런 것들이 은닉이고 은둔은 이제 세속을 피해서 세속적인 삶을 피해서 살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고 특히 입전수수는 뭐 넓은 의미로 그냥 은둔이에요. 왜? 말했잖아요. 1000명의 성인도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데 그게 은둔이지 뭐야. 경호사는 철저하게 은둔하셨어요. 또한 그는 반면에 경호가 행한 삼수갑산행에 대해서 경호로서는 교단에서의 역할이 다했다는 자각과 이거는 아닌 거예요. 역할이 다했다는 자각을 가진 건 아니고 요 문제는 또 그 박재현 교수가 선석을 물려주고 갔다 그러는데 일부러 물려준 건 아니에요. 왜냐? 경호서사 서간문 맨 마지막 13편 중에 맨 마지막에 써 있잖아요. 내가 교령만 흔들고 그 선의 기초를 다 세우지 못해놓고 이런 얘기를 쓰셨어요. 선의 기초를 다 세우지 못하고 교령만 흔드는 상태에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역사적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 기록으로 남기고 이거를 기록으로 남기고 나는 떠난다라는 대단한 이 경호선사만의 특별한 이 정말 위대한 경호선사죠. 내가 이걸 역사적 기록으로 남긴다고 써요. 대중을 모아놓고 이거를 공포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거 문필로만 남긴다. 이 역사적 사건을 역사적 기록으로 지필묵으로만 남긴다라고 쓰고 그리고 나는 북성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써 있어요. 오, 진짜 똑소리 나는 분이시죠. 진짜 똑소리죠. 똑 떨어지게 그걸 쓰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교단으로서 역할이 다했다는 자각은 아니에요. 스스로의 시비와 패매와 양극단으로부터 자유롭고 싶다는 개인적인 이유 이것도 아니에요. 둘 다 아니에요. 폄훼나 뭐 시비 이런 거는 끄떡도 안 한다니까. 그런 양극단도 아니고 교단에서 역할이 다했다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그때 당시로는 이 교수님이 자신의 지혜를 생각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최고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나도 이렇게 생각을 했고 저는 이것보다는 상체라는 걸로 밀어붙였으니까 저는 이런 시비, 폄훼, 양극단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경호선사의 상체가 갚아야 할 빚이 전생빚이 삼수갑산에 있더라 이런 얘기야. 어떻게 보면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갖지만 누구나 다 상체빚을 갚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깨달은 자만 그렇게 해. 그래서 선가에 해가상체라고 하는 거예요. 선가상체예요. 선가상체라고 하지 일반적에서는 누가 자기 빚 내가 왜 빚졌어? 택도 없어. 안 갚아. 뭘 갚아? 이러지 누가 갚으러 가나요? 자박자박.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런 식으로 입장을 표명했죠. 이러한 접근은 세간의 경어에 대한 관심과 논란을 새로운 시각에서보다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연구라고 보여진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